입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 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가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칠성고 출신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국론 분열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움직이면 오히려 배가 기울어질까 걱정하면서 죽어갔던 어린 학생들의 희생정신은 더욱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에 안전국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료도 문제 있고 경제인은 투자 안 하고 근로자는 힘든 일 안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힘을 내도록 어깨를 두드려 줍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행복, 살맛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갑시다. 긍정의 힘으로 대한민국 호가 이제 순항하도록 똘똘 뭉칩시다. 현대사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보자는 하나의 목표 하에 관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경제인은 투자를 했고 근로자는 근면과 성실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0.078% 땅, 0.77%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세계사적 경제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형 기념탑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리에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과 자긍심, 프라이드 코리안을 함께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념물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중후진국에게 가르치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회 환노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질의 전에 환경과 노동 안전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행복도 삶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일할 수 있는 사회에 가장 절실합니다. 이미 저는 정년 60세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터는 안전합니까? 사업장에서 끼이고 깔리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6분에 1명씩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정부가 감독을 잘못해서 장애인이 되고 직업병이 생깁니다. 이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걸 개선해서 또 한편 노사관계를 협력적 생산적으로 바꿔서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인도 바뀌고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근로자의 존중된 의사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실직자는 실업자는 100만 명,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찾는 이 딜레마 하루속히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의, 트라이앵글처럼 환상의 조합으로 맑은 소리를 내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환경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실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지표는 세계 4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8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쓰다 남은 휴대폰이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 한 5개씩 그냥 썩히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금광석에서 캐내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이미 관피화 문제, 실제로 재활용 영세한 업체에게 돈이 가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100명 중 4명만 수돗물 마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었습니다. 수입도 엄청 합니다. 여기 농어촌 의원님 많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여러분 폐비닐, 폐농약통, 농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온산병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이따이병, 미나마타병을 기억하십니까? 다시금 환경 안전에 대한 이러한 질병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년 4개월 됐네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네, 그렇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박근혜 정부에 밑그림을 그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1인 지하 만인 지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총리가 되면서 정말 사심없이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더구나 이런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많습니다.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을 갖고 내각을 잘 조정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소통하고 통합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후임 총리께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총리님께서 퇴임 후에 꼭 해주실 일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의 원로십니다. 원로로서 참 국가의 또 혜택을 받은 우리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나라에 좀 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임하셔서 우리 국민 통합, 국론이 하나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동포회로서 남북 교류 왕래, 나아가 통일에 여러 원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 통합, 남북 통일에 대해서 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를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11월 대정부 질의 이 자리에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네, 통일되면 우리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된다.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 주제를 마치고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통일의 대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레스덴 구상 이후에도 정부는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안이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지연 내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는 새누리당에 4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모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이 내달 초에 오시죠. 네, 6월에 7월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 개방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왕래 이것을 반드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중국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채나 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 부처의 책임입니까? 공기업 임원 책임입니까? 근로자들 책임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만 경영을 해온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 국가는 이 국가의 해야 될 일을 떠맡겨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차 이 공운위에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믿고 부처에서도 긍정 답변을 아직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한 일터 우리 이렇게 산재 사고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절대 부족이다. 이번에도 해수부도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감독관 좀 늘려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자원순환사회 건설입니다. 지금 정부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저는 자원순환사회라 하면 쓰레기 제로화가 목표라고 봅니다. 이 정부나 국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총리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국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연구된 안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중에
사견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게 폐자원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소비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좀 고려가 되면서 그 정책이 연구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세월호 특위를 맡고 있는데요. 해양 우리 전문가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양 산업 육성하고 해양 안전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전문가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환경 산업 육성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해양 산업 육성하고 해양 규제 안전하고 반드시 이런 안전 대개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서로 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또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부처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갖춰야 된다고 강조하는 하여튼 모든 것은 안전 우선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그간의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많이 다퉜는데 최근에 삼성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사전에 서로 교감을 나눴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고요. 그 사안 자체가 보상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건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가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백혈병과 그 업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원인 분석 또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과학적인 조사나 분석 그리고 법정의 판단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삼성 입장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한 논란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산재 직업병으로 회사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입장을 표명하기를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지금 백혈병과 그 업무 간에 삼성전자에서 했던 업무 간의 역학적인 관계 그리고 법적인 책임 관계와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늘을 가리죠. 지금 소송이 13건 중이고 노동부 산재 신청이 16건입니다. 삼성 발표를 보고 누가 직업병으로 인정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노동부의 신청 중인 16건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업병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삼성전자 산재 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16 소송 말고 16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14명이 고등법원하고 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1심 판결 결과들이 나온 것들은 이 근로자 승소, 어떤 근로자 승소, 또 어떤 사안들은 이제 공단 승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제도라든지 정책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상급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건은 정부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네, 지금 소송건 지금 소송건을 말씀 주셨고 네. 정부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별로 다르고 앞으로 이제 또 상급심에서 심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상급심에서 좀 확정적인 결과들을 기다려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재 근로자들이 동일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 장관님. 계속 유임 축하드립니다. 앞서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정부의 저는 잘못으로 조속히 통과 못하고 있다. 빨리 하시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처 이견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까? 8월 중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지금 마지막 단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법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저는 앞서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 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 던지는 메시지를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갑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신바람나게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응원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응원처럼 직장에서 신바람나게 우리 국회 여야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드컵 응원처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부의 안전 업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안전이란 문제로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세요. 자, 정확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